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트코인을 계속 누군가 사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에 이어서 남미에서 가장 큰 전자상거래 기업까지. 자,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봅니다. 5월 5일자 기사였는데요. 라틴 아메리카, 그러니까 중남미에서 가장 큰 전자상거래 플랫폼, 미국으로 치면 이게 아마존이 되겠고요. 우리로 치면 쿠팡 정도가 될까요? 비트코인을 2,900만 달러치 보유하고 있다. 금융기관, 기업 투자가 확산되고 있다. 이름은요, 머카도리브레. 우리말로 이게 이제 그 포르투갈이나 그 스페니시 같습니다. 미국 SEC의 3월 31일 기준으로 2,9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거의 한 400억에 육박하는 적지 않은 돈입니다.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사실 2021년도부터 비트코인 투자 시작을 했었고요. 계속 소위 말하는 비트코인을 더 추매를 하고 있다. 그리고요. 13F라고 하는 그 서식으로 제출을 이제 한 회사들 이름에 BNP 파리바, 여기는요. 이제 뉴욕에서 유럽에서 가장 큰 은행, 프랑스는 최대 은행이고요. 뉴욕의 멜론 은행. 자, 이런 대형 기관들이 지금 뭘 샀다? 비트코인을 현물 ETF로 구매한 것이요. 지난 1분기에 샀던 것이 지금 의무 공시에 의해서 이제야 밝혀지고 있는 거죠. BNY 멜론이라고 하는 것도 샀는데요. 여기는 비트코인 IBIT, 이거 이제 블랙락의 ETF죠. 2만 주 샀고, 그레이스케일 ETF 7천 주 샀었고요. BNP 파리바도 1000주 정도 블랙락 ETF를 샀었다. 뉴욕 멜론 은행 들어보신 적은 아마 있으실 것 같고요. 여기는 참고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입니다. 1784년도에 무려 이렇게 설립이 됐었고요. 이 은행이 이렇게 가장 오래됐고 얼마나 크겠어? 엄청 큰 은행입니다. 230년의 역사를 가졌고요. 여기 보시면 글로벌 전체 전 세계 줄을 세어도 9번째 들어가는 투자은행 겸 일반 시중은행, 그러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는 은행이라 보시면 됩니다. 무려 3,300조 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총 수탁 자산, 전체 맡겨놓은 자산은 지금 42조 원이 아니고요. 42조 달러가 넘습니다. 이건 경이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회사에서 지금 뭐 했다? 비트코인 샀다. 멀카도 리브레. 여기가 이제 그 아르헨티나 전자상거래 업체였고요. 지금 나스닥에 상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무려 24년 정도 이렇게 됐었고요. 여기 여러 가지 그 계열사들이 있는데요.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죠. 메르카도 코인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코인이더라고요. 제 이제 추측컨대 나중에 아마존도 그렇고요. 쿠팡도 그렇고 자기들 회사에서만 쓰는 화폐 이거 이제 코인으로 만들면 여러 가지 결제나 정산이나 수수료 또 전 세계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요. 여러모로 장점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코인을 지금 개발한 게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수익이요. 지금 145억 달러 영업이익을 제가 한화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1년 매출액이 20조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만 2.5조 원이 지금 되고 있죠. 이게 지금 작년 그 수치거든요. 절대 작지 않습니다. 중남미 통틀어서 가장 큰 전자 상거래 업체가 뭐였다? 비트코인 300억, 400억 이상 샀습니다. EMP 파리바, 제가 예전에 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프랑스의 압도적으로 가장 큰 은행이 어디입니까? BNP 파리바입니다. 2000년도에 파리 국립은행과 파리바라고 하는 은행이 합병을 하면서 유로 통화권에서는 최대 규모의 금융그룹, 유로라고 하는 그 화폐 쓰는 데서는 제일 큰 은행이 어디다? BNP 파리바입니다. 유럽 전체 2위고요. 180년 정도 지금 됐다고 하는데요. 종업원만 지금 전 세계 90개국에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약 20만 명의 임직원을 보유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여기만 비트코인을 산 게 아니고 좀 누구냐?
계속해서 이름이 이제 밝혀지고 있거든요. 미국 피츠버그에 위치한 카트로 어드바이저스, 블랙록 지금 ETF 엄청 샀고요. 레거시 웰스 매니지먼트. 이름이 우리한테 낯익은 기관들은 아닙니다.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요. 패밀리 오피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패밀리 오피스가 뭡니까? 이제 돈이 이제 가문에 너무 돈이 많아서 주체가 안 되시는 분, 최소 1,000억에서 조 단위 넘어가는 어떤 가족, 가문의 부를 잘 관리해주는 여기가 바로 패밀리 오피스죠. 그런 기관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쿼드로 어드바이저스의 직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4명입니다. 4명이서 총 이게 이제 1조 3천억, 4천억이 넘어가는 자산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인당 최소 3천억에서 4천억 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 가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쿼트로 파이낸셜 어드바이저스. 이제 미국에 소재를 하고 있고요. 인플로이스 직원이 몇 명입니까? 딸랑 4명이죠. 4명이, 그러니까 2명은 투자하고 2명은 브로커라고 합니다. 최근에 가장 쿼트로 어드바이저스에서 많이 산 종목이 뭐냐? 이게 1조가 넘어가니까요. 이게 포트폴리오가 이게 뭐 거의 몇 장을 넘어갑니다. 엄청나게 다양한 자산에 이제 분산으로 투자를 했는데 이번 분기에 제일 많이 산 게 인베스코 ETF, 뭐 S&P 500에다 지금 투자를 5.7% 정도, 포트폴리오에 5.7% 투자했고요. 두 번째가 뭡니까? 비트코인 ETF입니다. 블랙락의 비트코인 쉐어즈라고 하는 것을 샀고요. 전체 포트폴리오에 지금 얼마나 샀다? 약 5.4%를 일시에 그냥 매수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270억 원인데요. 자, 이 지금 자산 규모에 비해서는 지금 5.4%면 굉장히 많이 샀다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BIS에서는 전 세계 중앙은행, 시중은행 할 것 없이 은행들은 자기 자본의 1%에서 2%까지만 비트코인, 이더리움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쿼트로 어드바이저스는 지금 은행이 아니죠. 그러니까 5% 넘게 이렇게 일시에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은행이 아니라 아까 뭐 전자상거래 업체다. 일반 기업들, 뭐 국부펀드, 연기금, 뭐 기금, 재단 할 것 없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보유에 제한이 있습니까? BIS는요. IMF 이제 그런 국책 기관들, 저 글로벌 기관들을 통해서 전 세계 은행들을 규제합니다. 은행이 아닌 그러면 일반 기업은 코인 보유에 제한이 있습니까? 사실상 없는 거죠. 제가 이런 표현 정말 예전에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제 가슴이요. 정말 이렇게 웅장해집니다. 이렇게 심장이 쿵쾅쿵쾅 뜁니다. 이 저만 그런 겁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대해서요. 보유 제한이 없어요. 몇 만 개를 사든 10만 개를 사든 보유 제한 은행이 아닌 이상 없습니다. 5월 2일자 미스터 100으로 시작하는 비트코인 100개씩 산다고 해서요. 이제 고래 주소가 되겠죠. 이 친구들이 최근 조정에 비트코인 2,484개를 더 추가로 담았습니다. 원래 비트코인이 6만 1,000개가 있었는데 지금 6만 3,500개로 더 많이 늘었죠. 이거 뭐 업비트다 아니다 뭐 얘기는 있지만 뭐 이게 뭐 완벽하게 밝혀진 것 같지는 않고요. 중요한 건 뭡니까? 이런 크립토 시장의 가격이 조정이 됐다 떨어졌다 그 얘기는 누군가는 팔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정을 받고 가격이 안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얘기는요. 누군가 팔았을 때 누군가는 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누가 누굽니까? 이 미스터 백과 같은 친구들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여쭤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코인 이거 왜 안 오르냐? 최근에 SEC에서 뭐 이더리움 현물 ETF 연기할 것이라고 하는 뭐 실제로 계속 뭐 이렇게 데드라인을 연장을 시키고 있고요. 또 컨센시스, 유니스왑, 뭐 최근에 로빈후드까지 해서 웰스 노티스, 뭐 이제 고소장 날리기 전에 뭐 사전 통보장이죠. 이런 것들을 날려버리니 이런 그 이전에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비트코인을 일반 기업들이, 은행들이 직접 ETF로 산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거든요. 이런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인 가격이 시무룩하죠. 재미가 없습니다. 이럴 때
누군가는 또 아무도 모르게 뒤에서 조용히 사고 있겠죠. 뻔합니다. 또 다른 초대형 기업들, 은행들 나중에 실은 나도 비트코인 샀다. 커밍아웃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장담을 합니다. 지금 1월에서 3월 달 지난 1분기에 비트코인 샀던 명단이 지금 5월 거의 뭐 중순이 다 돼서 이게 이제 밝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4월, 5월, 6월 달 특히 조정장에서 누군가 샀던 거 이건 언제 밝혀질까요? 아쉽게도 8월이 넘어가야 하나씩 밝혀질 겁니다. 자, 누군가 팔고 있다는 의미는 누군가 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거래가 체결이 되는 거죠. 누가 샀을까요? 포스털라니의 표현을 빌리면 숙련된 투자자가 이런 조정에 하락에 산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숙련된 투자자가 누굽니까? 보통은 기관들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샀다는 것을 밝히기를 싫어하는 일부 부유층, 개인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본인이 얼마 샀다는 거 밝히길 꺼려 하는데요. 이게 SEC에서 그 미국의 뭐 이제 금융상품 샀으면 의무로 신고를 하게끔 하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냥 밝혀지고 있을 뿐이죠. 그것도 한 두세 달 지나서요. 저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이더리움 맥시멀리스트 저 아닙니다. 그럼에도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이런 뭐 보험사도 있을 거고요. 금융기관들만 비트코인을 사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자상거래 업체, 자동차, 테슬라 뭐 자동차 파는 데 아닙니까? 화장품 회사, 게임 회사, IT 회사, 심지어 뭐 엘살바도르 국가에서 비트코인 쟁여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매우 부유한 개인들, 패밀리 오피스들, 연금, 기금, 재단 이런 데서 지금 다 뭘 산다? 지금 비트코인 이미 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 것이다도 아니고 이미 샀습니다. 제가 이것을 미루어 보건대 예전부터 제가 했던 생각 이거거든요. 비트코인을요. 약간 글로벌 외환 보유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영어로 하면 이게 리저브 커런시인데요.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민간은행에서 아니면 부유한 개인들이 뭐 이제 경제적 위기, 전쟁 대비해서 뭐 삽니까? 과거에는 실물 금을 많이 샀죠. 근데 그러듯이 혹은 이제 달러를 좀 많이 보유를 해놨는데 그 자산이 뭐다? 지금 비트코인이란 얘기예요. 이미 저는 현실이 이미 됐다. 이거 너무 과격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음 차트를 준비를 했고요. 이제 누가 비트코인 제일 많이 들고 있습니까? 이제 상장된 회사 혹은 국가들을 지금 비트코인 누가 제일 많이 들고 있는지 줄을 세웠거든요. 첫 번째로 1위가 마이크로 스트래터지입니다. 21만 4천 개. 이게 이제 그 미국에 상장된 어떤 그 개인 기업이고요. 그러니까 블랙락이나 막 피델리티 이런 자산운용사는 제외한 겁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1위였고요. 2위가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20만 7천 개 비트코인 들고 있습니다. 3위가 누굴까요? 중국입니다. 19만 4천 개. 국가에서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디에서 뭐 잘못된 불법 행위를 해서 뭐 이거를 강제로 이렇게 몰수를 했든 어쨌든지 현재 들고 있다. 4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영국에서 6만 1,000개 비트코인 들고 있습니다. 독일은 몇 개 들고 있을까요? 무려 5만 개를 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좀 의외죠. 4만 6,351개. 마라톤 디지털은 채굴 회사입니다. 17,600개. 테슬라는 아시죠? 9,700개 여전히 잘 들고 있습니다. 헛에잇은요. 이제 채굴 회사입니다. 9,100개 들고 있고요. 코인베이스 아시죠? 9,000개. 라이어 플랫폼 여기도 채굴 회사입니다. 8,490개. 갤럭시 디지털 8,100개. 블록 여기 예전에 그 잭 도시 그 트위터 만든 친구거든요. 8,000개 들고 있습니다. 클린스파크 여기도 채굴 회사죠. 5,700개. 엘살바도르도 5,690개를 들고 있죠. 진짜 비트코인이요. 사기고 위험이고 이게 뭐 그러니까 온갖 무슨 테러리스트의 자금이라면 상식적으로 미국과 중국에서 비트코인 지금 현물 ETF 다 승인 이미 해버렸잖아요. 이거 왜 했을까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20만 7천 개 들고 있고요. 중국은 19만 4천 개. 이거 뭐 몰수를 했다. 좋습니다. 근데 진짜 위험한 거면 이거 다 그냥 다 팔아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 보유를 하고 있죠. 뭐 실제로 종종 이걸 팔 것이다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주기적으로 듣습니다. 미국, 중국이 그렇다 치면 영국은 왜 6만 1000개나 들고 있을까요? 독일, 우크라이나, 엘살바도르. 그리고 여기에 안 잡히지만 러시아는 없을까요? 중남미 국가들 진짜 없을까요? 국민들도 많이 들고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채굴 회사, 대기업, 부유층, 뭐 연기금 할 것 없이 비트코인 지금 못 사서 안달이죠. 이게 아직도 비트코인에 대한 확신이 없다. 저는 조금 이해가 개인적으로 되진 않습니다. 자, 블랙락의 디지털 자산의 책임자가 있죠. 뭐 전무이사입니다. 임원이고요. 로버트 미치닉이 저번에 코인데스크와 인터뷰할 때 뭐라고 했냐? 향후 수개월 이내에 국부펀드, 연기금 등 기관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수할 것이다. 블랙록은 최근 국부펀드, 보험회사, 타자산운용사, 패밀리 오피스 등과 이거 지금 대화를 열심히 나누고 있다. 근데 그들 기관 투자자 중에서는 증권 계좌에 코인을 보유하는 것을 선호하면서 왜 비트코인을 거래소를 쓰는 게 아니라 증권 계좌를 선호할까요?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 비트코인 보유할 때 생기는 세금 신고의 복잡성 등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제 비트코인, 우리도 나중에 세금 하면 이거 머리가 벌써부터 아파지지 않습니까? 이거 아직 세무사들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수천억, 뭐 조 단위로 굴리시는 분들 세금 신고 머리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로 사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블랙록은 암호화폐, 이거 코인 뭐 다 포함됩니다. 비트 이더뿐만 아니라 코인, 스테이블 코인, 토크나 등 세 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 자, 이 세 가지는 그냥 가는 겁니다. 의심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반면에 이제 행동이 아니라 지금 이거 말이잖아요. 뭐 살 것 같은데 미래에 뭐 국부 펀드가 살 것 같은데 이런 말은요. 일단 의심을 해보시고 철저하게 검증을 해보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요. 일단 국부 펀드, 연기금, 중앙은행, 우리나라 한국은행 포함입니다. 자, 이들은요. 실제 모두 블랙록의 고객이 맞습니다. 이들이 그러면 진짜 살까? 아니면 이게 또 거짓말일까? 근데요, 뭐 수개월 내에 지금 비트코인 살 것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금 신고의 복잡성을 우려한다. 사실 이런 얘기는요, 실제 대화를 하지 않았으면 알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금 신고 복잡성을 우려해서 이런 우려를 만나서 이제 그 잘 달래준 거죠. 아, 그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냥 기존에 쓰셨던 증권 계좌, 우리 블랙록 계좌 그대로 쓰시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리고 블랙록에서 지금 비트코인 이거 왜 팝니까? 이윤 추구, 수수료 가져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이윤 추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요, 핵심은 뭐냐? 더 이상 비트코인 뭐 대중을 상대로 속일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요? 이미 현물 ETF 나왔고, 이제는 본인이 팔면 팔수록 수수료 수익이 올라가는 구조죠. 왜 속입니까? 이미 자기 손에 이미 다 들어와 있는데, 채굴 회사, 뭐 코인베이스,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할 것 없이 채굴 지금 다 이제 손에 쥐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속일 이유가 없습니다. 블랙록이 그렇게 열심히 또 치고 나가니 피델리티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2014년도부터 비트코인 채굴했던 회사가 피델리티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앞서간 데가 피델리티죠. 피델리티 디지털 자산에서 지금 설문조사를 합니다. 미국의 연기금을 포함해서 제도권 투자자들이 코인, 지금 특히 비트코인 투자 의향이 더 높아지고 있다. 누구를 대상으로 했냐? 금융 자문가, 패밀리 오피스, 헤지 펀드, 기금, 재단, 뭐 여기 뭐 연구 재단, 뭐 대학교 재단, 뭐 사학 재단, 뭐 여러 가지 재단 많잖아요. 연금. 미국은 주별로 이제 또 따로 연금을 관리하더라고요. 다양한 이런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는데 무려 74%가 미래의 디지털 자산을 구매하거나 투자할 의도가 있다. 지금 71%에서 3% 늘었죠. 특히
미국의 고액 자산가들, 이게 이제 뭐 천억 이상, 뭐 심지어 조 단위 되는 이런 분들이 암호화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눈에 띄게 상승을 했는데 작년 31%에서 무려 올해 74%로 급증했습니다. 이 두 배가 넘게 올랐잖아요. 블랙락만 작업을 하는 줄 알았더니 피델리티도 설문조사. 설문조사 왜 하겠습니까? 당연히 코인들을 팔기 위해서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이거 조사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첫 번째, 응답자의 74%가 미래의 코인을 구매할 의도가 있다. 여기서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74% 중요하죠. 뭐 엄청난 열에 7명이 넘는 사람이 코인 사겠다. 중요한데요. 핵심은 미래입니다. 지금 샀습니까? 지금 안 샀습니다. 미래의 디지털 자산, 당연히 지금 비트코인 ETF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 부유한 개인이 지금 2배가 넘게 갑자기 찬성으로 돌아섰다. 친코인으로 왜 돌아섰을까요? 우리들은 모르는 그들의 영역이 있어요. 이들은요, 사실 우리는 거래소 이제 쓰지만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안정성입니다. 규제에서 이렇게 어긋나서 이게 뭐 몰수가 된다거나 뭐 불법이 된다? 그거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세금이거든요. 이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상품이 뭐다? 현물 ETF입니다. 그래서 국부 개인들이 지금 비트코인으로 2배가 넘게 지금 지지율이 올랐다. 여기서 기관 투자자들은요, 사실 투자를 결정하는데 시간이요, 엄청 오래 걸려요. 뭐 주주회, 뭐 연구 누군가 보고서 쓰고 이사회, 뭐 누군가 야 좀 줄여 오래 걸립니다. 근데 개인들은 금방 가능하죠. 뭐 이제 패밀리 오피스한테 전화 한 통 넣어가지고 비트코인 1%인데 2% 늘려주세요. 또 어려운 게 아니겠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얘네들이 다 비트코인 산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까? 후자죠. 향후에 비트코인 산다라는 얘기죠. 이 가슴이 웅장해지셔야 정상입니다. 쉽게 그냥 1년 후에, 5년 후에 비트코인의 지금 가격은 추억의 가격이 되어 있다. 지금 이 얘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 거죠. 또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비트코인 없는데요. 나랑 상관없는 일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또 제가 말씀드립니다. 비트코인은요, 이미 증명이 아예 끝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1억 찍었다가 뭐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개의치 말자. 오히려 조정받을 때가 아름다울 때입니다. 근데 알트코인은 뭐냐? 지금 증명이 안 됐어요. 이더리움 현물 ETF 계속 퍼드 제가 조성한다고 작년부터 이거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너무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이더리움을 개인들이 사면 안 된다니까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거부했지 않습니까? 이더리움 더 끌어야죠. 시간 더 끌어야 됩니다. 이게 일반인들 쳐다도 못 볼 정도로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해야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인 투자가 뭡니까? 월가의 탐욕에 베팅하는 것이다. 월가의 탐욕에 끝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탐욕의 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코인 투자는요, 사실은 실패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예요. 왜 실패를 할까요? 이유를 아시죠? 4848. 우리의 탐욕이 이걸 가만두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블랙록에서 비트코인이 돈 세탁의 핵심 지표다. 이게 5년 전에 했다가 불과 1년 전에 말을 바꿨죠. 글로벌 최고의 자산이랍니다. 갑자기요. 갑자기 뭐 전 세계 뭐 말도 안 되는 금융 혁신이고 뭐 그 계좌 없는 사람들을 위한 너무나도 뭐 사회에 그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최고다. 블랙락에서 최근에 또 뭐 했습니까? 이더리움 위에다가 비들 펀드를 론칭했죠. 제가 바로 열고 닫고 미국의 빚을 팔기 위해서 또 국채부터 그래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했지 않습니까? 미래에 그려질 게 전 뻔히 보여요.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지금 말고요. 지금은 계속 퍼드로 눌러놔야죠. 뭐 재단도 털고 뭐 고소장 날리고 할 겁니다. 또 리플과 합의 이거 우리 3년째 겪고 있잖아요. 이거에 항상 그 뭔가 희망 고문을 계속 시키면 결국 다 떨어져 나갑니다. 자, 월가와 SEC와 언론사에서 나중에 이더리움에 대해서 말 바꿀 겁니다. 이거 제가 불을 보듯 뻔하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블랙락 레리핑크 회장이 이더리움에 대해서 나중에 뭐라고 할까요? 월가는요, 비트코인 하나만 파는 것을 절대 원치 않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전 세계 2,100만 개밖에 없는데 그 이상 팔래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팔아야 수수료가 생기는데, 그래서 뭘 할 것이다? 비트코인 당연히 ETF 나중에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름도 모르는 각종 파생 상품, 뭐 ETF, 뭐 지수 만들고요. 막 서로 묶어서 팔고 섹터별로 팔고 이거는 뭐 수십만 개도 찍어서 팔 수 있지 않습니까? 혹시 5월 23일에 이더리움 현물 ETF를 거절하거나 아니면 뭐 전쟁이 됐건 경제 위기가 됐건 큰 폭락이 온다? 그때가요. 우리가 비투하고 영끌할 시기일 수도 있다. 저는 비투 영끌을 권하지 않습니다. 절대 이거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굳이 제가 이제 과장을 해서 표현하면 그때 들어갈 절호의 찬스가 아닙니까? 그때 뭐 그러니까 꼭지에서 비투하면 정말 지옥으로 가는 거고요. 우리가 조금 이제 돈을 끄집어 모아서 사야 될 때는 말도 안 되는 폭락이 또 나올 때 저는 그런 폭락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모두가 비트코인만 주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에 그게 나옵니다. 여전히 뭐 50 몇 프로 하고 있죠.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럴 때 우량한 블루칩 알트코인들, 향후 비트코인에 이어서 현물 ETF가 될 코인들, 뭐 블랙락의 자산 그 토큰화 고속도로 15개, 20개, 30개 제가 뭐 수십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 코인들 지금 가격 제가 보니까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우리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팔라 하면은 맞아. 다 공감을 하십니다. 근데요. 이러려면요. 남들이랑 철저하게 반대로 가셔야 합니다. 물론 각각의 지식과 믿음과 변동성에 대한 인내력 또 이제 현금 상황이 이게 다 다르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남과 반대로 간다라고 하는 건요. 결국에는 매우 고독하고 너무나 처절하게 외로운 결정을 스스로 내리고 이에 대한 책임을 내가 다 지는 겁니다. 이게 쉬울까요? 제가 이 코인 투자를요, 그 디스코 팡팡에 비유한 거 기억나십니까? 이거 뭐 몇 개월 전에 말씀을 계속 드렸던 것 같은데, 최후 생존자,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2% 정도 봅니다. 나머지 98%. 이걸요, 뭐 그냥 우리는 이 디스코 팡팡을 뭐 한 10분 흔들다 끝내잖아요. 근데 코인 투자는 뭐 10분, 20분 흔들다 끝납니까? 1년, 2년, 3년 가면서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쉽다, 어렵다, 쉽지 않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으신 이 2%를요, 일반인들이 옆에서 보고서 꼭 나중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 네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너 운이 좋았잖아. 너 뭐 누가 비트코인, 이더리움으로 수십억 벌었대. 그게 되게 운이 좋았네. 아, 나도 그때 샀어야 했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얘기 아닙니까? 우리 구독자 한 분 한 분 최후 생존 2% 쉽지 않다니까요. 저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 모두 들어가야겠죠. 이날까지 포기하실 겁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들이신 노력과 이 너무 힘든 이 시행착오를요. 아름다운 결과로 낳기까지 저 이거 얼마 안 남았다고 봅니다. 앞으로 1년에서 최대 1년 반 내에 저는 어느 정도 이거 윤곽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후의 생존자가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